기업과 정신과 경영을 수강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두 번째 동영상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No NG, No Repeat, 실수 없이 한 방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문법적으로, 한국어 문법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우리 수업의 외국 학생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한국어가 아무래도 한국어를 20년 가까이 했던 우리 학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죠. 그래서 외국 학생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도 듣는다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제가 유인물을 나눠줬던 지옥에 가서라도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잠깐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직업을 찾을 때 본인이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회생활이 재미있고 그리고 본인의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가장 강점이 있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점에서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저자 박홍희 교수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아주 명성을 쌓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서 현지의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홍희 교수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 처음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시도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알게 되고 본인의 강점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을 때 커다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즐거워서 좋고 또 본인이 자신이 잘하는 일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해서 또 좋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는 과정은 죽기 전까지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공부는 평생 공부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좋아하고 내가 제일 나한테 맞는 일, 내가 강점을 갖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아마 죽어서는 저절로 천당에 갈 것이라고 박홍희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잘하는 일, 재미있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매우 높게 되고 많은 업적을 쌓게 되고 결론적으로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강점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천당을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겠죠. 자, 박홍희 교수의 지옥에 가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여러분, 이번 학기 내내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에 와서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낸다면 그거는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것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쉬지 않고 시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노력해 보세요.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종교가들은 소명을 발견한다. 하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내게 무슨 일을 맡겼는가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또 서론이 좀 길어졌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 오늘은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돈이 아닙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돈을 벌고 혹은 사회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돈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경영학도로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져야 될 학생들은 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돈을 많이 벌더라도 불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반대로 돈이 부족하게 되면 생활의 곤란도 그렇고 자기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도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혹은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해서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좀 돈이 드는 교육의 기회를 갖고 싶은데 가난하면 상대적으로 기회가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서울에 가면 특히 이화여대 앞에 가면은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안에는 카메라나 휴대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화여대의 이화라는 발음이 돈이 불어나다, 돈이 불어난다는 리파의 발음과 중국어가 거의 똑같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화여대를 가서 그 앞에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열망, 외국에 관광을 가서도 돈을 버는 것을 의식하는 이런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G2라는 그런 경제 대국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돈은 말이죠. 여러분 부정적으로 접근하세요? 아니면은 돈에 대해서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첫날 했는데 그 결과는 말이죠. 약 반 정도의 학생은 그래 돈에 대해서 특별한 열망이랄까, 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라고 그럴까, 나는 그렇게 돈 중심의 삶은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100억, 200억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나름대로의 그 이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수치에 앞서서 그 reasoning, 그 이유, 그 논리,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돈에 대한 정의에서 돈을 살펴보면서 돈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 2500년, 2000여 년 전에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는 이 화시결전이라는 편에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버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얻고 싶어 한다. 사마천은 그 책 안에서 줄곧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면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상은 이제 일본의 기업을 500개를 한 100년 전에 세웠던 시부사와 H라는 그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마천의 사기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를 향한 욕구는 성욕과 같다. 끝.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이 아니라 유태인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인생의 이상이다. 큰 돈을 버는 것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꿈이다라고 유태인들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 신이 내린 축복이다. 그런데 동양의 많은 사상가, 철학가, 그리고 점잖은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많이 했냐면 돈을 탐하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한국어의 돈이라는 단어가 한자의 칼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칼이 한자로 도거든요. 그래서 그 도에서 돈이 나왔고,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칼에 손이 베듯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교리를 보면 대체적으로 돈에 대해서 경계심을 나타냅니다. 제가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불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렸다. 뭘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욕심을 비워라. 그러면 행복해진다라는 메시지가 강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나를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그 두 개는 못 섬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씩 그 일을 하다가 사원의 종교 의식을 위해서 갑니다. 장사를 하다가도 오후 4시 정도 되면은 제 기억에는 한 30분 정도 문을 닫고 사원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가게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면 돈보다 신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돈을 주시는 거는 신이니까.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 그 중국의 주석, 그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할수록 좋다. 가난할수록 좋다. 근데 이것이 이제 1970년대에 등소평에 의해서 바뀌게 되죠. 개혁, 개방, 그리고 부자도 좋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국가가 비교적 돈에 대해서 돈이 나쁘다.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면 더 나빠지고 타락한다는 쪽에 중심을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돈은 하늘이 준 축복이요 하늘이 준 은혜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 때문에 세계적인 거부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창업자는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기부했습니다. 빌 게이츠 30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물론 빌 게이츠는 유태인은 아닙니다. 또 역시 유태인은 아니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 52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존경받는 부자. 이렇게 남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리고 현명하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벌어야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인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에게 돈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부자가 있는 반면에 졸부라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에. 근데 졸부들은 결국은 실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졸부들이 실패하는 이유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 요즘같이 투명한 사회에서는 반드시 기록에 남게 되고 나중에 다 부정부패로 몰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물은 모았지만 교양이나 예의가 없어서 부끄러운 행동하는 사람도 결국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면 그 순간 그 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죠. 또 정직하고 겸손하지 않고 사치와 허영, 과소비하는 집안도 그런 그 부자도 그 집안의 2세나 3세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집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나고 결국은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졸부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것이 졸부들의 문제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신문이라든지 방송 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졸부들이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여러 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오히려 과거보다 사람들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이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기업 간의 경쟁, 개인 간의 경쟁이 매일매일 지속된다면 누가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돈에 대한 의미를 건전한, 바람직한 돈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문학가죠.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말컴 포브스라고 아마 포브스의 그 잡지를 발행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100가지 문제 중에서 99가지의 문제의 답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 그 미켈란젤로 화가 돈은 내가 이뤄낸 업적의 원인이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돈이 전부가 아닙니까? 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하게 들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돈의 위력을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양심, 명예, 사랑, 존경도 돈으로 얻을 수 있다. 아무리 튼튼히 방어를 해도 돈으로는 무너진다. 셰익스피어는 돈은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늙은 사람을 젊게, 그리고 늙은 과부에게도 젊은 청혼자가 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신하고도 통할 수 있게 전가통신, 신하고도 연결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그 정도는 알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있을 때,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도 조금 다르게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인상을 다르게 받습니까? 반면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인격이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돈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돈이 나쁘게 쓰여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무수한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돈이다. 또 돈이 많아질수록 욕망도 늘어서 불행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영화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애인을 배반하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거나 혹은 장가를 가거나 뭐 이런 영화도 사실은 많이 있었죠. 뭐 돈이 또 얼마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맺어진다. 또 셰익스피어도 이런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돈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이 모두 효자가 된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건 이탈리아의 속담이에요. 마르크스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자본주의 체제는 또 그 안에서 인간관계는 돈에 의해서 통제되고 연결된다. 그래서 돈은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성적인 매력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남자로서의 매력도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돈의 철학이라는 책을 쓴 임성민 저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덜란드, 일본 같은 데서는 결혼할 때 중시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보다 재산을 11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돈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은 전부 돈을 버는 상인의 센스를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 기자 시절에 야당 취재 평민당 시절에 김대중 당시 총재를 취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노벨 수상 평화상도 받았죠. 근데 평소 연설을 하면서 정치가들이 상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연설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가도 상인 정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기업가는 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종교가도 어떤 점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좋은 의미의 상인 정신이 필요한 거죠. 상인 정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공해서 그 대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신성한 나의 노동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월급, 급료를 받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상인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테드 터너라는 TBS, CNN을 만들었던 그 미디어 재벌은 돈에 대해서 인생은 게임이다. 인생은 스포츠 게임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게임에서는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돈은 바로 그 점수다. 그 경기에서 얻는 점수다. 그렇잖아요. 전광판에 떠오르는 거죠. 돈은 얼마 벌었냐? 그건 내가 얼마큼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페어 플레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에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안 바뀌는 거는 페어 플레이 정신, 그다음에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거, tolerance, 인내력, curiosity, 호기심, 그런 것들, patriotism, 애국심, loyalty, 충성심,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페어 플레이를 통해서 정직하게 버는 돈은 정말 인생의 좋은 성적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짧게 갔습니다. 저는 사실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돈에 대한 책을 한 20권 이상 읽으면서 좀 더 깊이 돈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카메라가 돌아가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것에 10분의 1이나 전달할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중간에 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돈을 벌 확률이 떨어집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 최고 부자 40명 중에 21명을 차지한다는 포브스 매거진의 보도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 미국 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미국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돈에 대해서 원래 인간이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하는 본능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본능을 거스리면 괴롭습니다. 본능을 거스리면 전진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마치 강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에 대해서 긍정을 합시다. 돈은 하늘에 준 축복이라고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벌어요. 최대한 벌도록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돈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부가 돼도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이 나빠지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점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맹자도 여민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혼자 즐기는 즐거움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왕이 혼자 사냥터에 가서 혼자 사냥을 하면서 재밌게 놀다 나오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만이 진정한 즐거움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개념입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한번 큰 돈을 벌어봅시다. 그리고 그 돈을 번 다음에 무너지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탐욕에 욕심 있는 사람으로 졸부가 되지 맙시다. 마크 주커버그처럼. 그리고 다른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오히려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으면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훌륭한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경영학도의 첫 번째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돈은 요즘 같으면 사실상입니다. 공기와 물과 비슷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점에서. 물론 사회보장 시스템 때문에 또 그렇게 보지 않을 면이 많지만 사실 돈이 없는 인생은 우리 가족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나라 중에서 돈이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는 그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독일의 광부로 나가서 돈을 벌어왔고 그 다음에 간호원들이 독일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서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일부는 신문 보도를 보면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뭐 시체를 닦는 일이라든지 또 중환자의 그 뒤를 봐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한국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떤 책을 보면 그 광부와 간호원들이 보낸 돈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시스템을 만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드는데도 그 돈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월급을 담보 잡고 독일에서 차관을 빌려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목에는 경영학과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학생도 있고 그다음 공대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공통 분모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정확한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의, 공부란 무엇인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직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결혼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성장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 60초 안에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또렷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뭐 부자 중에서 훌륭한 부자, 특히 이제 한국에는 제가 오늘 특별히 그 뒤에다 포함한 것이 조선시대의 김만덕이라는 그 여성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처음에 그 노비와 같은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1739년도 제주도에서 12살의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제 양민, 평민의 그 신분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 그 기생인가 뭐 이런 쪽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죠. 여자의 신분에. 그 당시 여자의 신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었는데 제주도에 1793년도에 흉년이 들어서 수백 명이 사망을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육지에서 쌀을 500석을 구매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훌륭한 기업가 정신입니까? 여러분, 그 돈을 본인이 가지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이 더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윤 교수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300년, 200수십 년 뒤에 김만덕 이분의 이런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보람이 있는 것입니까? 이 김만덕의 이 기부에 감동한 당시 정조 대왕이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다니 정말 놀랐어요. 감동했어요. 라고 왕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왕으로서 정말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랬을 때 김만덕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그냥 뭐 집을 주세요. 뭐 관직을 하나 주세요. 뭐 아니면 뭐 누굴 좀 뭐 도와주세요. 뭐 뭘 세워주세요. 민원 같은 얘기 안 합니다. 김만덕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그냥 왕궁하고 금강산이 그 참 멋있다는데 거기 관광이나 한번 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김만덕. 한국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에 감동을 합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어도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한국인들에게 계속 모범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그 수원시 정조대왕이 수원을 이제 수도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신도시 성을 만들었는데 축조를 했는데 김만덕 보고 거기 가서 시장도 한번 만들어라. 마켓. 상업을 한번 좀 거기 가서 상권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의 영동시장을 김만덕이 당시에 활성화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따져보면. 그러나 너무 많게 얘기하면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압축을 해보면 역시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 돈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돈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꼭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미. 재미없는 일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괴로운데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그런 사람 때문에 괴로우면 힘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항상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되게 의미가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재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돈, 그리고 사람, 그리고 재미. 그 재미 안에는 의미, 좋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75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다루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책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에 관해서는 아래에 있는 책들을 읽어서 5페이지로 더블 스페이스 5페이지로 써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제가 보너스 점수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왜 유대인인가? 마빈 토케이어가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금전관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일본 사람 사이토 히토리, 일본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낸 기업가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꾸로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은 책 중에서 부자의 행동 습관,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그래서 몇 가지 책을 제가 써놨으니까 그 중에 어느 거라도 읽고 나의 생각을 50% 이상 써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날짜는 11월 30일까지 아무 때나. 자, 그리고 9월 11일 수업 과제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 페이지 이상 써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재미가 인생에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반 페이지 써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기업가 정신과 연관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 여러분 좋은 즐거운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에서도 항상 세 가지, 돈, 그 다음에 사람, 인간관계, 그리고 재미, 의미를 잊지 마세요. 그것은 꼭 공부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o NG 녹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